부를 규탄하는 규탄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서는 여기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향 잘 됐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올라오시죠. 지금부터 자유 시민을 탄압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5월 7일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1절 그리고 묵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 부르실 텐데요. 우리 최민숙 님께서 자유와 연대 활동하신 분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인데요. 특별히 우리 멤버였던 우리 김광찬 대표님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주셨고 애통해 주셨는데요. 함께 부인의 넋을 기리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김광찬 하늘나라에 갇힌 김광찬 대표를 위해서 일동 묵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시민활동가를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대표를 정치적 이유로, 정치인의 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치 똑바로 하라고 소리쳤던 이유로, 계란 2알 던졌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조국 2년 실형, 황운하 3년 실형에도 불구속 재판, 그리고 그들은 국회의원까지 되는데 잘못된 정치를 꾸짖는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는 사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입니까? 어느 시대의 사법부입니까?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공동대책위원장이신 박춘희 대표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춘희 대표께서는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또 자유 시민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번 사태를 맞아서 맨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시민들 60여 명의 대책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대책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난 4월 18일 우리 애국투사 세 분, 이범 대표, 박주식 총장, 그리고 김상진 단장이 구속되고 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그 판결을 규탄하면서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5번째 집회 날입니다. 그동안 많이들 바쁘실 텐데도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정에서 또 올까 말까 망설이시다가 역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들이 아마 서울구치소에 계신 세 분 애국 기사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더욱더 힘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 더욱더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최선의 애국운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 6시德랑에서 36분이 모여서 조촐한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언론이 된 게 오늘처럼, 오늘은 화요일이지만은 매주 월요일 11시에서 11시 20분에 집회를 하는 걸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오가는 시민분들의 점심시간과 여러가지 우리의 활동 상황을 알리는 것을 고려해서 20분을 더 우리가 늦췄습니다. 그런 걸 잘 양기를 하시고 시간 배정에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분의 구속된 분들의 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회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정말 문재인 정권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사법 판결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최고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존속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 사법개혁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기로 또한 우리가 인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집회를 하다 보면은 작건 많던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각 참여 단체들끼리 언론을 내서 십시일반으로 분담하기로 또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자유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만은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사들께서 또 연설을 하는 과정에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말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른 많은 기관들 특히 사법부 그리고 또 대통령실 국회에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고치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설을 하실 분들은 짧게라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그저께 우리 김혜경 법카 이용 그 공익 제보를 한 조명현 씨의 근황을 알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특히 우리 보수들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물질적인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도울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정말 힘들지 않도록 제2, 제3의 공익 제보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사설은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변호시오. 문재 판사 퇴출시켜 사법개혁 이룩하자. 우리들의 영웅 이희범, 박준식, 김상민을 적각 석방해라. 네, 감사합니다. 박준희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국민의례 시간에도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 시간에 우리 김광찬 대표를 위한 묵념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집회를 같이 시작했고 이 집회 첫날 연습했고 여기 과금경 TV에 잡혀서 그 김광찬 대표의 생애 마지막 연설이 과금경 TV 1시간 20분 15분경에 보면 김광찬 대표의 연설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 이렇게 고인이 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해드렸고요. 금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범시민사회가 지금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이신 우리 이재춘 대사님, 또 원로이신 우리 이석복 장군님, 그리고 염돈재 원장님, 김서구 차관님, 이런 분들이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을 소집해서 지금 시민사회 차원에서 추모를 좀 잘 제대로 해드리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서구 차관님 잠깐 오셔서 우리 김광찬 대표님 추모의 말씀 한마디만 잠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긴급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동지께서 사법개혁을 외치고 자유시민 활동을 하다가 구속된 세 사람의 석방을 주장하면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김광찬 대표가 사람을 모으고 연설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열사가 되셨습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 김서구 차관님께서 그 고교인함으로 같이 삭발도 하셨죠. 김광찬 총장이랑. 그렇죠. 그런 소회를 담아서 추모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님께서 큰 제목을 먼저 찾아간대요. 그래서 김광찬 열사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공산화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가장 큰 나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김일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다 참여하셨지만은 애국 인사들, 우리나라 실은 만든 일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아스팔트 우리 실버 혁명을 했었고, 그때 정말 그 김일도 회장을 옆에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나라를 지키는 힘을 모았던 그 큰 제목이 우리 김광찬 열사였었습니다.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 그 장례 하던 그 영안실에 가서 정말 조문을 드렸지만은 제가 갔던 어느 장관의 영안실보다 우리 김광찬 열사의 영안실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밤 10시, 12시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김광찬 열사와 같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얘기를 나누면서 밤늦게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갈 줄 모르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어떤 장관보다도 더 큰 역할을 했던 큰 제목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김광찬 열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저는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미망인하고 서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미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국운동을 김광찬 열사가 할 때 집안일은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남 일녀의 자녀분들 보니까 정말 훌륭하게 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미망인 그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애국운동을 하던 그 중심적인 인물 김광찬 열사가 우리한테 남긴 유지를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광찬 대표의 초보의 말씀을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 없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 1년 2개월 만에 활동한 지 1년 2개월 만에 창립 총회를 했고, 그때부터 김광찬 사무총장님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진영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 시민사회 진영에서 사무총장이셨고 일꾼이셨고, 그분이 가면 우리 주홍색 마우라를 두른 분들이 나타났고, 그분이 가면 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대한민국의 지난 5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했던,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일조했던, 함께했던 김광찬 대표님,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번 토요일에 한 번 더 크게 추모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사로 우리 김정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명함을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우리 KBS 코미디언을 하셨고요, 극단 김공수 컴퍼니의 기획실장을 하셨고, 여러 그 연예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김정수 선생님 모셔서 우리 세 분 구속된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이분들이야말로 애국지사십니다. 이 애국지사들의 구속을 규탄의 말씀, 올라오시죠. 규탄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상진 대표하고 활동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 계시나요? 내려갈게요. 네, 내려가 계세요. 제가 어려워서 저보다는 쪽과 나이가 젊은 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한 날씨인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서초동 법원안에 모인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방송 여러분, 보수우파 애국시민 이희범 동지, 그리고 박준식 동지, 김상진 동지의 법정 구속 사태를 보면서 저는 여름의 주사파 빨갱이 판사, 무기때 북한 똥돼지 김정은에게 무작정 충성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사파 빨갱이 판사 무기때가 자유대한민국 법원 구석구석에 창궐하고 있고 전국 방방곡곡 법원에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사파 빨갱이 판사들은 시 할 일도 팽개치고 피난 파란 머리 띠를 두르고 보수 애국시민들, 그 다음에 자유대한민국에서 신성시하는 법원에서 보수 애국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도망칠 염려가 있다는 핑계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기치고는 사악한 주사파 빨갱이 판사 정재용 판사는 세뇌라는 질병에 빠진 찌든 빨갱이 판사들은 애국 영혼들을 가차없이 구속하고, 요럴 때 꼭 바람이 불어요. 이 주사파가 많은 동네다 보니까 더불어 범죄당 2년형 선고받은 조국, 3년형 선고받은 황운하, 그 다음에 윤미향, 이런 쓰레기들, 범죄 피의자들은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사파 빨갱이 모기 판사 요 녀석들은 맑은 피를 가진 보수 애국자들에게 바이러스며 온갖 잡견들을 주입시키고 길러고, 보수 애국자는 무조건 법정 구속이라는 사법부의 횡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서울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정재욱입니다. 주사파 빨갱이 판사는 용산 삼각지 아살코요트의 영웅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를 비롯한 이번 동지, 박준식 동지, 그 다음에 김상진 대표,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이 19일 차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김상현 동지, 이원 동지, 박중지 동지를 완전히 쓰레기 터널처럼 몰고 간 것은 서울지방법원 정모판사, 정경판사를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기에는 전자파 박멸 장비와 모기향과 무향 스프레이로 마구 뿌려서 이 주사파 빨갱이 판사 모기들을 다들 박멸해야 됩니다. 이런 주사파 판사 빨갱이들은 신성한 법정에 못 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법정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데 지금도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 주사파 빨갱이 판사들에 대해서 항의성 방문이나 항의성 종종 울릴 만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도 원내대표 뽑는데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에 우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애국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원학당에는 올도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 부처님이 보살펴 주셨는지 비가 딱 멈췄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님? 중성 신자유연대 김상정 대표는 우리 이희범 동지, 박중진 동지가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석방되는 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합시다. 그리고 법원 주사 밥빨갱이 모기떼들을 박멸에 나서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고 계속 후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마치면서 구호 외치고 올라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그리고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지금 마음을 졸이고 여러분들의 계속된 응원을 기다리거든 새 동지 만세입니다. 만세!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새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고 명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이지 우리가 21세기 자유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태를 맞이했을 때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자유로운 권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 때 입 다물고 있으면 계속 이런 탄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탄압은 아주 질이 나쁜 탄압입니다. 왜냐하면 좌우를 구분한 탄압이거든요. 정치적인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나쁜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석희태 교수님을 모십니다. 석희태 교수님은 법학자로서 많은 법관 후배들을 길러내셨는데 지난번 첫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라오시죠. 자, 그리고 석희태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날 제가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법관을 양성하는 것이 법과대학이고요. 지금 로스쿨로 바뀌었습니다만 법과대학 교수노릇을 한 40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서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법학의 기초로 훈련되지 않은 법관을 양성한 것, 그것은 우리 국민 전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가르쳤는 법과대학 로스쿨의 교수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또 저런 인간들을 법관으로 임명했는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지난 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관은 우리 헌법 103조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르려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재용 판사는 우리 이희범 동지, 김준식 동지, 박준식 동지, 김상진 동지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해서 징역 1년, 그리고 두 분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할 때에 직간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나의 라고 했으니까 나의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인지 그건 물론 당연히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사들이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 양심에 따라서 헌법 103조가 규정했는 대로 내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했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어쩔 수 없겠구나, 뭐 그래서 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다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할 때 그 양심은 정재영이 개인의 양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지 마음대로, 지 마음 먹은 대로, 제가 생각했는 대로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양심은 우리 국민 총체의 보편적 양심,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우리 국민, 건전한 자유시민,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른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도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지? 그 양심은 말이에요, 내가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내뱉는 말,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우리 민족사에 흐르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들의 건전한 사상, 의식, 이것에 따라서 나의 이 언행과 판단은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의식, 그것을 양심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다시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오늘날 많은 김명수, 권수들이, 정재영이, 이런 판사들은 이것들은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양심을 전혀 안 갖춘 인간들이구나. 이게 어떻게 법관이 됐지? 이게 어떻게 대법원장이 됐지? 그러니까 얼큰한 사건을 놓고 돈 50억 받고는 엉뚱한 판단을 하기도 하죠. 양심 없으면 우리는 양심에 틀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없다, 양심을 모른다, 양심에 틀렸다, 이런 인간들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해가지고 저 말을 할 때 좀 점잖게 하시오. 그리고 전문 검사가 오면은 당연히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은 할 수 없이 남의 사정 안 봐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아버지 뻘의 그런 애국지서들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이 흔히 이렇게 아주 가장 거만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그렇게 할 때 좀 예의를 지켜서 하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공무집행방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는 양심이 뭔지, 예의가 뭔지,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덕목을 갖추지 않은 것들이 덕복을 입고 대한민국의 권위를 등에 업고 우리 애국지서를, 그리고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법질서를, 이런 제도를,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3명의 애국지서는 물론 곧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난 문재인이 노무현이 시대 이후의 잘못된 사법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해 가야 할 것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는 끝내고 다음번에 꼭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국민 눈높이가 뭡니까? 이게 문재인이 눈높이입니까? 이재명이 눈높이입니까? 조국이 눈높이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눈높이지.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시식으로 무장을 좀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김대우 소장님. 제가 김대우 소장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학생운동권 세력이었습니다.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 기존 운동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김대우 소장을 또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김대우 소장님 맞죠? 아니요, 우리 여기 엔지니어 계신 분 마이크 하나를 더 주시고, 저는 오늘 김대우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문답식으로 같이 얘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디자인 연구소 김대우 소장님이 쓴 책과 발표한 정책과 논문과 이런 걸 합하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정치인, 그 어떤 학자, 그 어떤 정책 전문가보다 많습니다. 소장님 책 몇 권 쓰셨습니까? 20권 썼습니다. 와우. 별로 가장 알기는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아니 최근은 아니고 7공화국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제일 최근에는 한 달 반쯤 전에 네. 윤석열 정부와 근대화 세력의 미래라는 책을 썼고, 마침 오늘 지금 그 신촌에서 북콘서트를 합니다. 오늘 몇 시합니까? 오늘 저녁 8시에 지금으로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신촌 우리 김대우 소장님께 연락하셔서 그 윤석열 정부와 근대화 세력의 미래. 근대화 세력의 미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7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이 정치 세력 뭐가 문제입니까? 7공화국에 머물러 있는. 원래 그 헌법 질서 위에 그 지배하는 정신과 문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신과 문화의 자식이 하나의 체제거든요. 헌정 질서인데, 이 헌법과 이게 정신과 문화 자체가 지금 민주방식의 어떤 정신과 문화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낳는 헌정 질서적 7공화국은 그냥 북한과 중국 비스무리한 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7공화국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중간중간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구호는 외치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시민활동가 이희범, 박준식, 김상진을 억압하고 탄압한 사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박수하라. 조국 2년도 불구속이고 황운하 3년 실형도 불구속인데 시민단체 대표를 6개월 선고하고 구속 재판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탄압이고 국민 탄압이다. 재판부는 각성하라! 박수하라. 각성하라! 박수하라. 각성하라! 박수하라. 자, 김대우 소장님과 함께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우 소장님과 함께 7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7공화국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6공화국이니까요. 아, 6공화국이니까 현재 7공화국을 열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좀 더 선진국으로 가려고 네, 네. 하면은 네. 헌법이나 선거법이나 기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쪽으로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과 조국은 네.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비슷한 체제로 만들려고 하니까 네. 우리는 그 7공화국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적극 반대해야 되겠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 있을 수 없죠? 소장님, 저들이 개헌 추진할까요? 아, 당연히 네. 저 사람들은 이제 헌법이 기본법이나 네.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개정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예. 예컨대 언론 방송 같은 경우는 아예 노조가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나쁜 쪽으로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니까 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경사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시민단체 중에는 자유언론 국민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노총 산하에 있는 민원연, 그리고 방송사들, 기자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반대로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북 주사파형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는데요. 특히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뿌리가 그 민원연 맞죠? 예. 예, 그 민노총, 민원연, 이들이 그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이죠. 지금 김전 소장님은 네. 노동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노동운동과 지금은 뭐가 다릅니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이제 약자였잖아요. 그렇죠, 노동자가.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찾지를 못했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문명사회는 그러면은 당연히 노동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를 결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한국은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자신의 생산성에 비해서 월등한 권리와 이익을 갖다가 지금 누리고 있고, 네. 이건 본질적으로 착취하고 억압입니다. 이게 아하.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 청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하고 억압이 지금 현재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냐. 네. 우리가 그런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희범 대표, 김상진 대표, 박준식 총장이 해왔던 일이 바로 민노총, 전교조, 민변, 이런 사람들을 타도하자고 규탄해왔던 그런 인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거죠. 재판 똑바로 하라. 좌편향 판결하지 마라. 민노총 똑바로 해라. 국민 위에 서지 마라. 국민 월급 착취하지 마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희범, 김상진, 박준식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소리 했다고 구속된 겁니다. 소장님. 네. 자,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사회디자인연구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그 판결과 구속, 이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영어로는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 아주 이게 그 1868년에 영국의 그 수상을 4번이나 한 올리엄 글래드스터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또 그 말을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거는 우리는 이재명에 했던 재판이 차일피일 몇 년씩 연기되는 걸 보면서 네. 우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실은 뭐냐면은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 이거는 19세기 20세기 부조리인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부조리는 이거는 좌파무죄, 우파유죄, 네. 유권무죄, 네. 무권유죄 같은 예. 이거는 저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부조리 아닙니까? 법의 여신이 머리띠를 눈가리개를 하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머리띠가 뭡니까? 눈가리개가 뭐냐? 공평무사입니다. 공평무사. 지금 판결은 공평무사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진연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네. 여러분들 아시죠? 예. 세종 이 사람들 2018년에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상에 올라가가지고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파기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실에 정거농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 거기 월담해가지고 정거농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킹 당사에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갖 나쁜 짓을 했던 대진녀는 대부분 훈방입니다. 훈방. 아주 혐의가 심하면은 불구속을 이끌어내서 재판을 해도 아주 관대하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가지고 압수수색 나온 2번 박준식에 대해 가지고는 그 측이 항의했다는 말로 그 이유만으로도 6개월 구속을 했습니다. 이러시면서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불공평한 판결입니다. 구한번 판결입니다. 구한번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시민활동가 세 사람을 구속 재판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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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인권 문제 심각한데 맞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무력으로 제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저 판사들의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무력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북한 인권 침해 사례처럼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록하고 규탄하는 거, 이게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 가지고 기록하고 규탄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록합시다. 규탄합시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재판 무효! 즉각 석방! 즉각 석방! 감사합니다. 네, 김대호 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월요일, 오늘은 어제가 대체 휴일이어서 화요일인데요. 매주 월요일 11시 20분 여기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여기에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존엄한 인권,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호국 영령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유엔군과 함께 미 해병대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목숨으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목숨을 바쳐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이렇게 사법부에게 유린당하면 안 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윤항중 장군님 오늘 집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즉석으로 청해도 되겠습니까? 윤항중 장군님 삼각지에서 늘 이렇게 토요일마다 군복을 입고 애국 동지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 총연합을 결성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윤항중 장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호국 총연합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원군 각지에서 오직 한마음 애국하는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이 했던 김광찬 목사님 영적인 접촉과 친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뿐만 다시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고 고맙고 업어들고 싶은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네. 세 분의 우국 동지들이 빨리 구속돼서 해주돼서 우리들 자리에 빨리 돌아오기를 응원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호를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복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상진, 이희범, 박준식 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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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승! 고맙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때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후보를 정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폐계 이황,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역대급 막말을 한 사람을 민주당이 공천 취소를 하지 않아서 국회의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양문석 딸은 21살 대학생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21살짜리 딸이 5억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가짜 영수증 3억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중소상공인들이 부도나기 직전에 그 돈을 가지고 회생하고 서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회생하고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 더 내야 되는 그 돈을 빌려 쓰고서라도 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공직, 그것도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민주당이 가만히 있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그런 후보들이 당선된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게 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또 조국신당인가 하는 기가 막힌 당이 있습니다. 1번 박은정 검사 출신, 아까 김대우 소장께서 말씀하신 재판 지연의 당사자, 재판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버티고 뭉개고 끌고 병가 내고 휴가 내고 박은정 검사, 그래놓고도 좌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판 지연을 일삼으며 휴가를 내고 1년 반 동안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박은정 검사 남편이 변호했던 다단계 회사에 변호 이력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40억의 돈을 벌자 박은정 검사 부부는 말했습니다. 그게 전관예우 아니다. 전관예우 같으면 160억은 벌었어야 된다. 이 말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보다 더 역대급 막말이자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준 참말이기도 합니다. 국민 앞에서 볼 때는 이런 재판부가 어딨나, 이런 판사들, 이런 검사들이 어딨나? 160억이 애들 강아지 이름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관예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유동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 유동규가 얼마 전 국회에서 총선 기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의 3심 대법원 선거법 위반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180억은 들었을 거다. 이게 기자회견 내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18억도 아니고 1억 8천도 아니고 180억씩이나 돈이 듭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검사 남편이 전관예우였으면 40억이 아니라 160억은 벌었어야 된다. 이 말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180억이 뻥이 아니겠구나,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그때 다 깨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옛날 옛적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로 그쳐야 합니다. 그게 선진화입니다. 그러나 그게 엄연한 현실이 되면 돈 없는 서민은, 돈 없는 국민은 재판부와 검사와 판사와 유력 정치인을 알 수 없는 대다수 서민은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고, 돈이 없어서 유죄가 되고, 권력이 없어서 유죄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김상진, 이희범, 박순식의 인신 구속을 규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의 존엄한 권리, 우리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재판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들이 보이스피싱을 했습니까? 이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이들이 성범죄를 했습니까? 이들이 현행범입니까? 이들은 정치를 잘못한다고, 재판을 잘못한다고 정치인들에게, 관리에게 계란 두 알을 던진 겁니다. 좀 더 심하게 했으면 욕설 정도 했겠죠?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민활동가를 구속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매주 월요일 대한민국 재판부, 검찰, 법원을 시민활동가의 인신을 구속하기까지 하면서 특히 자유 우파를 탄압하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행사를 매주 월요일 11시 20분 이곳에서 할 거고, 뿐만이 아니라 이 새 시민활동가의 인신 구속만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에 지금 21세기에도 2024년도에도 박은정 검사 남편이 얘기했던 전관예우였으면 160억은 받았을 거라는 40억 받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법조인들을 규탄하는 우리 자유시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만세답장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는 곧바로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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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11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11시. 매주 월요일 11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랑스러워. 다음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